저희가 예전에 전해드린 내용이었었는데 손정혜 장인이 막내 사위한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금천구의 큰딸 자택에서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작은 사위, 막내 사위에 대해서 흉기를 찔렸던 사건인데요. 예.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3년으로 1심보다는 1년이 감형된 그 형량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 지금 흉기를 휘둘렀던 이 노인, 96세 노인이 이제 사위한테 휘둘렀던 흉기의 그 동기, 범죄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본래는 그 미국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미국 시민권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막내딸 집에서 이제 같이 기거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면서 갈등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를 모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딸들과 다툼이 좀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날도 이 문제로 다투다가 이 아버지가 딸의 뺨을 때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아버님한테 뺨을 맞으니까 그것을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위가 개입하다가 흉기로 목과 옆구리가 찔려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예. 성대가 결절이 되고 그 성대 마비 장애를 입는 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예. 쟁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승현. 이 흉기를 큰딸의 집에 이동할 때까지 이 할아버지 가지고 챙겨갔단 말이에요. 이거의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 것. 사실 이제 1심에서도 그게 가장 문제가 되었고 사실 그게 살인으로 갈 수 있는 동기,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에 그냥 단순 고의가 있었느냐를 따졌었는데 예. 그걸 흉기를 가지고 갔을 때 그 할아버지 측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혹시나 다른 사람이 즉 저 사위나 아니면 딸들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까 봐 위해를 가할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해 갔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가져갔다는 그렇게 진술을 거잖아요. 했는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오히려 내가 부양을 만약에 거절당했을 때 그런 어떤 앙심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보복하기 위한 용도로 칼을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준비했고 사실 저희들이 사람을 죽이느냐에 대한 고의를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찔른 부위와 그 흉기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경동맥 있는 곳을 그걸 찔렀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사람을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살인의 고의로 가서 살인 미수로 지금 이제 범죄 혐의로 지금 기소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살인 미수로 1심에서는 판단 나서 4년이 나왔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3년으로 그게 네.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과연 4년에서 3년으로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박사님, 그 이유가 지금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96세, 이 나이가 조금 영향을 미쳤을까요?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했다, 흉기를.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인데다가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탓, 딸 탓을 한다. 징역 4년은 마땅히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항소심 네. 재판부가 1년을 감경해서 3년을 선고하면서는 아무도 자신을 모시려 하지 않는 등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야 하고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우리 양형 기준표에 따른 최하한 형이 3년 6월입니다. 1심으로서도 나름대로는 고령이라는 점을 충분히 참작해 줬는데 항소심은 고령을 이유로 들어서 또 3년으로 다시 낮춰졌거든요. 제가 추천컨대 이렇습니다. 고령은 살인미수 범죄에서 집행유예 참작 사유지 살인미수의 실형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양형 사유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구치소에서 이 피고인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내지는 구치소에 있다가는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죄책을 부과해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형이 그 사람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할 정도까지는 아니어야 된다는 항소심의 나름대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1심 판단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 징역 4년도 행위에 비해서는 좀 작은 형량이고 또 피해자들이 또 처벌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1심 형량도 마땅히 합리적인데 항소심은 또 그런 점을 좀 더 참작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형량 판단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비난할 수 있느냐, 즉 책임이 형량의 범위인데 제가 봤을 땐 죄질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분명히 흉기를 준비했고 흉기를 준비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양형기준상 4년을 줬다면
그 형량의 범위는 저는 유지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이제 수용자가 되겠죠. 수용자가 수용 생활을 할 때 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형 집행정지라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 수용 생활의 그 이유를 저희들이 고려해야지 이미 발생하지 않는 미래를 앞당겨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고령이라는 이유를 들고 형을 낮추어 가는 것은 사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는 조금 맞지 않는 거죠. 분명히 그때 알겠습니다. 100세가 됐건 99세가 됐건 98세가 됐건 당시에 형수형 생활이 어려우면 그때 맞는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